해외 취업. 생각만 해도 설레는 단어죠? 더 높은 연봉, 더 넓은 세상, 새로운 기회. 다들 이런 걸 꿈꾸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생각이 처음부터 틀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여러분이 가진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을 아마 180도, 아니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. 아주 놀라운 주장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. 아, 나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내 커리어를 한번 제대로 쌓아보고 싶다. 이런 생각, 이런 열망,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거예요. 자, 그럼 해외 취업 딱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보통은 그렇죠. 가면 연봉은 얼마나 받지? 내 기술이 거기 져도 먹힐까? 어느 나라, 어느 도시가 살기 좋을까?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. 당연히 중요하죠. 중요하고 말고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관점은요, 이런 질문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묻고 있어요. 어쩌면 이 모든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오늘의 핵심,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돈을 벌기 위해 가지 마십시오. 와, 진짜 단호하지 않나요? 완전 직설적이죠. 아니, 잠깐만요.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면 도대체 왜, 무엇 때문에 해외까지 나간다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. 이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해외로 나가는 그 목적, 그 이유 자체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라는 거죠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? 이 주장 뒤에는요, 아주 거대한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. 뭐냐면 이 세상은 사실 하나의 큰 마을이라는 거예요. 국경선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어놓은 줄일 뿐이고, 우리 인류는 전부 한 가족,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외국에 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, 서울 살던 사람이 부산에 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을 다른 동네에 가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른지 확 드러나죠? 왼쪽 노동자의 마음은 돈 벌러 갔으니까 뭔가 내 기대에 안 맞으면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와요. 근데 오른쪽 학생의 마음을 보세요. 배우러 갔으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배울 점인 거예요. 문화 차이도 존중하고 배우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, 바로 월급에 대한 생각이에요. 노동의 대가, 내 노동의 값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, 그 사회에서 주는 지원금, 일종의 장학금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. 와, 이거 진짜 생각의 전환이 엄청나지 않나요? 그래서 이 연설가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.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 가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다? 그건 이미 당신이 거기랑 안 맞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. 잘못 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빨리 짐 싸서 돌아오라는 겁니다. 그런 마음으로 버텨봤자 결국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못을 박는 거죠. 자, 여기까지는 개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죠.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.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 철학이랑 연결이 됩니다. 홍익인간, 다들 들어보셨죠?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.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. 아주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. 그런데 이 연설가는 바로 이 홍익인간 사상이 지금 해외로 나가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사명, 어떤 의무 같은 걸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. 아니, 왜 갑자기 우리한테 그런 의무가 생겼을까요?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. 지금의 대한민국, 이만큼 발전한 게 과연 우리 힘만으로 된 걸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지식과 기술,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. 말하자면 우리가 인류라는 공동체에 지식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됐다는 거죠. 우리가 성장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고 기여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. 여기 역사를 좀 보세요. 사실 우리 부모님,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요, 해외 나가는 거 꿈도 못 꿨어요. 1988년 올림픽 전까지는 정말 극소수만 가능했죠. 그러다가 올림픽을 계기로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,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일하고 살 수 있게 된 건 진짜 얼마 안 된 일이에요. 그래서 이 연설가는 말하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소중한 특권이라고요.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게 뭐랄까 명품백 들고 비싼 차 타면서
나 이만큼 성공했어 자랑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과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 대신 홍익인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발걸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인류에게 아주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연설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이야기합니다. 말 그대로 당신의 첫 마음, 그 의도가 당신의 운명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거죠.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. 먼저 잘못된 길부터 볼까요? 첫 단계, 오직 돈을 목적으로 떠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필연적으로 불평이 생겨요. 월급이 짜네, 사람들이 이상하네, 음식이 맛없네. 결국 현지 사회랑 계속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죠. 당연히 배우는 것도 없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 더더욱 없고요. 그럼 그 마지막은 어떨까요? 결국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쫓겨나듯이 강제로 돌아오게 될 운명이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. 바로 학생의 길이죠.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힘들이 나를 돕기 시작한대요. 자연의 기운이 나를 돕고 나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착착 연결되고 그래서 내 앞길이 어렵지 않게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. 이건 거의 영적인 약속처럼 들리기까지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연설가는 정말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고 직설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. 우리 인생의 목적, 그 자체에 대한 선택이죠. 당신은 인류를 이롭게 하며 살 것인가? 아니면 과시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을 것인가? 와, 정말 극단적인 선택지죠.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 각자에게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. 꼭 해외 취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큰 꿈, 그 야망,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목적이 숨어 있나요? 정말로 당신을 움직이는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.